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독서 기록에 대해서 공유를 하려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저는 저번 주에 2권의 추리 소설을 읽었는데요. 여름에 읽을 추리 소설으로 추천을 드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은 이렇게 2가지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읽은 책은 여기 리스트에도 나와 있듯이 아이가 없는 집과 더블입니다. 요새 아이가 없는 집이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그런데 심심찮게 재미가 별로 없었다는 리뷰가 많이 보여서 처음에는 저도 읽을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읽어보니까 왜 그렇게 생각들을 하셨는지를 알 것 같았어요. 그리고 분명히 아이가 없는 집에서 실망을 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더블은 재밌게 보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이가 없는 집은 너무 서구권의 추리소설이라고 할까요? 본격 추리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장르의 소설인데 그런 장황하고 길고 그리고 뭔가 억지로 짜맞춘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 추리극은 저희 한국인의 특질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더블이라는 책은 우리 한국인들이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플롯과 그리고 굉장히 많은 힌트들이 시간을 끌지 않고 바로바로 등장을 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더블 같은 경우는 사건 위주로 속도감 있게 치고 나가는 그런 추리 소설이라고 본다면 아이가 없는 집은 굉장히 긴 한 가문의 서사 그리고 인물 간의 감정 그 뒤에 사건의 해결을 설명하는 식으로 전개가 돼요. 그래서 소설을 1부터 10까지의 단계로 나눠 봤을 때 9 부분의 구간에서 여자 주인공이 자신이 한 추리를 줄줄줄 읊는 식으로 사건을 해결을 시켜요. 이런 경우에는 독자들의 재미를 반감시키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추리소설을 읽는 분들은 내가 이 사건을 풀어가야겠다는 그런 호기심이 있는 분들이고 또 실제로도 그러니까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맞춰 나가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일 텐데 아이가 없는 집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딴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주변 인물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장황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하기 때문에 사건이라는 본질을 굉장히 놓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독자가 뭔가 힌트를 증거물을 가지고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보다는 사실은 이러이러했어 이러이러한 근거가 있지 하는 식으로 이 소설의 주인공인 사립탐정 율리아가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을 모두 다 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독자의 입장으로서는 내가 풀어나갈 수 있는 더블을 더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인물 면에서도 굉장히 할 말이 많은데 더블에 나오는 인물들은 제가 보기에는 주요 인물이 3명이 있고 이분들이 다 독특한 개성을 갖고 있어서 어떤 인물에 이입을 하더라도 재밌게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없는 집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허망하게 여겼던 포인트가 이 소설 안에서 사립탐정인 여자 율리아가 나오고 그의 전 남편인 시드니가 파트너로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극 전체에서 자꾸만 이 율리아가 시드니에 대한 미련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둘이 이어지려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원래 장르물에서는 로맨스가 없는 게 규칙 아닌 규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소설에서는 자꾸만 로맨스적인 향기도 아닌 냄새를 자꾸 풍기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도 꼭 필요한 부분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독서를 2번을 했으니까 제가 나름대로
적어둔 감상평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더블입니다. 자, 더블에 대해서는 이런 메모를 남겼습니다. 악의는 2배로 돌아온다. 부조리는 꼭 새끼를 친다. 영화 한 편을 본 것 같은 느낌. 간만에 즐거운 독서를 했다. 반전도 있고 또 함정도 있고 추리소설 공식에 딱 들어맞는 소설이라 완독 후 쾌감이 상당하다. 꽉 막힌 스토리, 그리고 독자로 하여금 문제를 풀게 하고 자신있게 해답까지 제공하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추리소설이다. 지난 2권의 추리소설은 추리라는 타이틀을 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런데 이건 진짜다. 에필로그까지 읽어야 완독이요. 제독까지 하면 탐독이 된다. 완전 추천. 별 5개. 이렇게 좋네요. 그리고 아이가 없는 집 같은 경우는 화제성은 높지만 불호 리뷰도 많다. 이유를 알 것 같아. 어느 날 사립탐정을 찾아온 재벌남. 술에 취해 잠들었다 일어나 보니 살해된 남성의 시신이 제 핸드폰에 찍혀 있단다. 사립탐정 율리아는 전남편 시드니와 함께 만하임이라 불리우는 저택으로 수사를 떠난다. 소재 좋고 필력 좋고 그런데 쓸데없이 시드니에게 추파를 던지는 율리아의 모습이 자주 등장하고 여자 사립탐정이라는 훌륭한 포지션이 갑자기 시시한 연애소설처럼 변해버린다. 게다가 좋게 말하면 섬세하지만 나쁘게 말하면 전개가 느리다. 작품의 5분의 1 지점, 대형 떡밥 하나가 투척되었는데 나머지를 어떻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그때부터 불붙는 추리라고 메모를 남겼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더블 같은 경우는 사건과 인물 위주, 그리고 시원시원하고 완전 꽉 닫힌 그런 결말을 가지고 있다고 짧게 메모를 남겼네요. 그리고 아이가 없는 집 같은 경우는 인물의 감정, 서사, 배경 그런 부분에 치중한 로맨스 한 방울 들어가 탁해진 추리소설이라고 적었어요. 이게 저의 감상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작중에 나오는 로맨스 아닌 로맨스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 28장에 와서야 진전이 있는 추리극 너무 늦었다. 66%에서 또 너무 이르다. 장르물에서는 로맨스가 윤활유 역할을 하지 못한다. 오히려 미끌거리기는 매한 가지지만 기름때처럼 찐득하고 찝찝하지라고 남겨놨네요. 그래서 이 작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로맨스를 조금 엮어보려고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실패한 효과다. 실패한 장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이가 없는 집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치정 부분이 상당 부분 힌트가 될 수도 있는 것이긴 한데요. 율리아가 자기가 뭔가 PTSD를 불러일으킬 만한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거를 자신의 전 남편인 시드니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것을 굉장히 충동적으로 제 3자한테 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역시 저는 그렇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그 스토리에서 끊임없이 이 율리아가 시드니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거든요. 그러니까 짝사랑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트라우마를 밝히지 못했다는 것은 그게 진짜 사랑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모로 저에게는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던 로맨스라는 장치가 너무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리스트 중에 더블 그리고 아이가 없는 집은 완독을 했으니까 다음에는 또 무슨 책을 읽어볼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불안의 서 그리고 제가 이번에 8월달 읽을 독서들 리스트를 거의 읽지 못했는데 9월에는 또 9월에 읽을 책들을 다 받아놨거든요. 놨기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름을 열어보니 이야기가 웅크리고 있었지라는 그 작가들의 에세이가 있어요. 김하진 외에 3명의 작가들이 글을 썼고요. 그 중에는 박솔매 작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 다음 주에는 이렇게 여름을 여러분이 이야기가 웅크리고 있었지. 그리고 불안해서까지 작가들의 에세이 같은, 그러니까 소설이 아닌 책들을 한번 읽어볼까 해요. 그리고 장르라는 비교적 생소한 장르의 소설을 쓰는 이 작가분들의 이야기도 한번 읽어볼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2권 아니면 3권 정도 책을 읽고 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기대하고 있는 것은 다음 달에 폴 오스터의 3가지 작품을 읽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작가들의 에세이를 읽기로 했으니까 다음 주 그 추석 껴있는 주에는 제가 폴 오스터의 3가지 소설을 읽고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타이틀을 말씀드리자면 빵 굽는 타자기, 그리고 달의 궁전, 그리고 뉴욕 3부작까지가 되겠습니다. 더 시간이 된다면 낯선 사람에게 말 걸기라는, 이것도 약간 에세이 같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렇게 3권을 읽어볼까 해요. 나는 스타벅스에서 그리스 신화를 마신다. 그리고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 중독까지. 이렇게 읽어보면은 9월 달에 제가 읽기로 했던 책들은 거의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독서 계획은 이쯤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굉장히 핫한 이슈가 있었죠. 그 이북 리더기 소식인데요. 제가 저번에 크레마 모티프를 샀다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거죠. 크레마 모티프를 샀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크레마 페블도 한번 구매를 해볼까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저는 모티프가 나온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벌써 후속작이 나오나 하고 의아했던 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뭔가 사양적으로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사서 2 기기를 한번 비교해봐도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크레마 페블이 있잖아요. 좀 동글동글하고 그리고 예쁘고 가볍다라는 거를 주력으로 밀고 있는 그런 이북 리더기잖아요. 이 페블이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각진 모티프가 있잖아요. 둘 다 똑같이 6인치고 그리고 세로 길이도 15.3cm 그리고 로 동일하고 가로 길이에서 1cm 이 페블이 조금 더 적더라고요. 얘는 11점 몇이고 얘는 10점 몇이에요. 자세한 수치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봤을 때 한 요 정도 여백이 줄어드는 정도의 크기거든요. 그러면은 이 가로의 여백이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엔 좋은 점이 한 손에 이렇게 쥐고 보기에 굉장히 편하겠죠? 팔마랑 거의 사이즈가 비슷해지는 격이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크레마 시리즈 치고는 굉장히 혁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4가지 포인트를 한번 찝어볼까 해요. 이 페블이 그렇게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보니까 전작이랑 거의 스펙이 비슷해요. 쿼드코어 1.8GHz 요 부분은 CPU는 완전히 동일하고, 그리고 램이 1GB가 늘었어요. 3에서 4로. 그런데 또 이상한 거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모티프가 2000mAh였는데
페블은 1800이 되었습니다. 다운그레이드죠. 그리고 무게 면에서는 모티프가 한 1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페블이 139라고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50g 차이 정도가 나는데 그게 체감은 확실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렇게 커다란 업그레이드가 되지는 않았고 오히려 다운그레이드 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램 1GB의 차이가 그렇게 클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사겠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약간 후회가 되긴 했어요. 왜냐면 거의 비슷한 기기인데 네모에서 약간 동그라미 됐다고 또 드릴 만한 가치가 있을까? 그렇게 해서 일단은 예약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오늘 취소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인플루언서 키트라고 인플루언서 분들한테 기기랑 무슨 인센스 스틱, 그리고 인센스 꽂는 그 대, 그리고 또 뭐 가죽 케이스, 젤리 케이스, 그리고 독서 등까지 가지가지 챙겨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어떤 구독자분한테 뭐 그럴 깜냥도 안 되지만 이 이북 리더기에 대해서 조언을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댓글로 여쭤보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신제품의 경우에는 예약 구매 때가 제일 싸고 그 구성도 제일 풍부하니까 예약 구매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예약 구매자한테 주어지는 혜택이 전무했어요. 그런데도 그럴 수도 있지. 요새 경기도 나쁘고 또 너무 전작 대비 일찍 나온 후속작이다 보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예쁘고 귀엽고 가볍고 하면 그 정도만으로도 삼직하다, 사범직하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예약 구매에 구성이 풍성하지 않아도 그 정도로는 오케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플루언서 키트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바리바리 싸서 주는 광경을 목격을 하다 보니 이 사람들은 도대체 충성 고객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걸까 하는 반감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인플루언서 키트를 만들 예산이 있으면 그거를 끌어다가 솔직히 젤리 케이스 이런 거 원가 뭐 몇십 원 할 것 같은데 그거를 예약 구매자들한테 다 제공을 했더라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중국 제품들, 중국 브랜드들이 지금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우리 S24 그리고 교보 같은 우리나라 출판사들에서, 우리나라 서점들에서 만든 자체 브랜드가 인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공장은 다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지지만 그 브랜드 가치를 조금 높여주고 싶은 그런 저 혼자만의 의리가 있었죠. 근데 그거를 완전히 깨트린 사건이었다고 봐요. 이렇게 인플루언서들한테 챙겨줄 게 아니라 기구매 고객들, 기고객들을 조금 더 생각을 했더라면 이런 마케팅이 나오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래저래 약간 후회가 되고 아쉬운 점도 많고 했던 김에 저는 겸사겸사 이렇게 예약 구매를 취소하게 됐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이렇게 단점이라고 다운그레이드 됐다고 말씀드렸던 배터리 같은 부분은 이 6인치 기기 중에서는 그래도 높은 편이에요. 뭐 굉장히 인기 많은 마스, 그리고 포크 시리즈, 포케인가요? 포크죠? 그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1500mAh의 배터리가 탑재되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1800은 그래도 그나마 선방했다라고 보기는 해요. 그런데 전작 모티프가 2000이었으니까 조금 비교가 된다 뿐이지, 그런데 그건 차치하고서라도 이렇게 가벼운 무게와 높은 램, 그리고 이 쿼드코어가 약간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평균치거든요. 평균치에 웃도는 기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뭔가 이북 리더기가 아예 없는 초심자, 초보자들, 그분들에게는 좋은 기계가 맞아요. 이거 하나로 시작하시기에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기기 저기기 많은 그 이북 리더기 마니아층한테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거를 수집의 개념으로 여러 가지 신상품을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까지는 뭐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약 구매를 취소함으로써 이런 고객도 있다. 고객의 소리 좀 들으라고 뭐 한 사람 취소한다고 뭐가 바뀌거나 하진 않겠지만 그런 걸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취소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중에 펩을 너무 귀엽더라, 사고 싶더라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사양은 괜찮은 기기 맞습니다. 그래서 사는 걸 추천을 드려요. 초심자, 초보자라면. 그런데 마니아층에게는 딱히 뭐 살만한 메리트가 없는 기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모티프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딱히 무겁지도 않고 저한테는 이렇게 이 해상도도 300bpi니까 최상은 아니더라도 다른 기기에 비해서 뒤처지지는 않는 그런 해상도라서 저는 이래저래 만족합니다. 그래서 약간 아쉬워요. 그 예스24 측의 대응 방식이. 특히나 패블이 이 교보 쌤이랑 같은 공장에서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 교보 같은 경우도 굉장히 튼튼하고 기계 좋거든요. 그리고 동글동글한 이 마감도 귀엽고. 그런데 그래서 일부러 더 패블을 꼭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저는 일단은 취소를 했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지금 교보 쌤과 이 모티프가 똑같이 300ppi거든요. 그런데 이제 검정색 기계냐 흰색 기계냐에 따라서 약간 왼쪽이 더 밝아 보이는데 오른쪽이 조금 더 어두워 보이는데 이런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확실히 블랙 기기가 가독성은 좋습니다. 그런데 예쁘기는 흰색 기계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솔직히. 그래서 이 쌤 같은 경우는 7.8인치거든요. 그래서 진짜 실물책이랑 비교했을 때 가장 비슷한 크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무거운 감이 있고요. 무겁기 때문에 저는 거치를 해놓고 집에서만 쓰는 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이 모티프 같은 경우는 휴대하기에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계를 쓰임에 맞춰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쓰고는 있는데 하나만 골라라 하면은 7.8인치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또 휴대 생각하면은 6인치가 나올 것 같기도 한데 본인이 어디서 어떤 식으로 독서를 하는 습관을 들여서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크기는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팔마에 비교해서 제가 또 팔마도 유저였기 때문에 팔마에 비교해서 이 모티프도 이 6인치도 절대로 휴대성이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작으면서 이렇게 책의 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괜찮은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또 8만원, 40만원을 웃돌기 때문에 뭐 한두 푼 하는 기계도 아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6인치 기기를 초보자라면 6인치 기기를 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약간 집에서 조용히 독서를 즐기는 타입이다 하면 이렇게 8인치 그리고 더 나아가서 10.3인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원시원하더라고요. 10.3인치도 거치해놓고 쓸 거면 그 정도 놓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PDF 파일 많이 다운받는 우리 대학원생들 그리고 직장인 중에서도 그렇게 뭐 그래프 같은 거 많이 보고 그러시는 연구원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10인치로 아예 넘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전자기기 같은 경우는 빛을 쏘잖아요. 빛을 쏘는데
빛을 발광을 하죠. 보세요.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여기는 이분 이덕이고 이거는 인스타 아이패드입니다. 차이가 확실히 보이시죠? 이 이분 이덕이는 빛을 발산하지 않는 거의 종이랑 비슷한 그런 기기예요. 그래서 눈이 굉장히 편하고요. 아이패드나 태블릿이나 아니면 핸드폰 같은 경우는 빛을 쏘잖아요, 눈으로. 그렇기 때문에 눈이 굉장히 불편한 거거든요. 그런 차이에서 보면 핸드폰으로 보지 왜 이북 리더기를 굳이 사느냐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눈이 불편하고 편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책을 정말 많이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휴대폰이나 태블릿으로 보면 눈이 정말 침침해지고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독서량이 많고 내가 태블릿이나 핸드폰을 사용해서 책을 좀 많이 본다 하시는 분들은 이북 리더기를 사시는 게 정말 눈 건강에 좋아요. 왜냐면 20대 때는 잘 못 느껴도 30대만 가도 신체가 급속도로 노화가 되기 때문에 먼저 이 안구 건강을 챙기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죠. 독서를 오래 즐기는데. 그래서 아무튼 저는 크레마 펩을 아쉽지만 이번에는 패스를 하고요. 나중에라도 뭔가 이벤트로 구성이 풍부해진다 그러면은 살 의향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굳이 내가 모티프랑 사양이 비슷한 신제품을 사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인플루언서 키트의 난을 차치하고서라도 이 사양면에서 그렇게 차이가 없는 후속작을 왜 이렇게 빨리 냈는가 하는 데에는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내 브랜드가 조금 인기가 많으면 좋겠어요. 좋겠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누가 사주겠습니까? 굉장히 서운하고 괘씸죄가 크게 적용이 된 그 신제품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말하려고 했던 거를 지금 다 까먹어 버렸네요. 아무튼 펩을 예약 구매를 취소를 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첫 기기로서는 크레마 펩을 굉장히 좋은 기기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아이가 없는 집 재미가 없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거 있죠. 우리 한국 드라마 중에서도 비밀의 숲이나 아니면은 마동석 나오는 그런 영화 시리즈, 그런 수사극 범죄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혜연 작가의 더블